예, 이번 주제는요, 대통령 임기 8년으로 하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24일이죠. 대선은 이제 13일밖에 안 남긴 24일에 권력구조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카드. 다시. 이번은요, 대통령 임기 8년으로 하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3일 앞둔 24일에 권력구조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 이러죠. 이번에 또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선거가 됐구나. 이런 이제 국민들 대개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기자회견, 그것도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 이것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런 약속 수없이 들은 것 같은데 정치 개혁 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치 개혁 그동안에 얼마나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열심히 공약을 했습니까? 정치는 더 나빠졌죠. 정치 분위기도 나빠지고, 정치 행태도 나빠지고,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송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입니다.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내놓는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 왜? 이 말이죠. 그렇다 왜? 이런 말인데, 이게, 그래, 선거용이다 왜? 이런 말 아닙니까? 선거용 맞다. 그런데 선거가 원래 그런 것 아니냐. 국민이 원하는데, 또,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명령하는데, 그걸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참, 간이 점점 커지는 셈이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겁대가리 없이 그런 말도 하던데, 진짜 간이 꺼져가지고 국민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화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지금 또 내놓은 안이, 그 중에서도요, 보니까 이 정치개혁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정치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이 사람들 할 체면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난 5년 동안 정치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렇게 망쳐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또 개혁하겠다. 그걸 이제 국민들도 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요, 대통령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다. 이걸 국민들이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어떻게 뽑아놨더니 잘못 뽑으면 나라가 전체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경제도 휘청거리고 안보도 휘청거리고. 이걸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와서 4년째 하겠답니다. 5년 대통령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8년으로 하겠다는 게 8년, 4년. 전에부터 계속 이 사람들 개헌론자들이 주로 많이 꺼냈던 것이 4년 중임제 개헌인데, 5년 단임제가 무책임해진다, 4년 중임제하면 중간에 중간평가 과정이 있으니까 나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년 중임제 하면요, 장지 집권을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4년 중임제가,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정도가 아니라 3년임제, 4년임제로 갈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몇 번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가장 실패했던 제도가 바로 4년 중임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온갖 화려한 그런 공약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시달려 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그것은 4년, 8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요, 4년 중임제 그런 제도라면 문재인 대통령
벌써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갔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거 대통령 제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제도 개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대통령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그나마도 예, 성공적으로 왔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실패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5년 단임제든 뭐든 대통령 중심대 이 자체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을,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 운명을 그냥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저는 전에 의원 내각제를 왜 반대했냐면 우리 정치인들, 정당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정당 정치인들도 여하튼 수준은 이제 상당히 그동안 경험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아무려면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리스크만이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오히려 벗어나야 된다. 정말 하고 싶다면, 정말 정치 개혁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은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의 국무총리 제도적인 국무총리의 그 지위 위상 이걸 그대로 두고는요 1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회가 추천 아니라 누가 추천하든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국회가 추천했는데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일부를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행사한다? 예? 그렇게 되면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직선에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적인 국무총리가 그걸 뺏어서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넘겨줄 수도 없죠. 왜? 그거는 법에 정해진 권한이니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걸 뭐 책임 총리제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요. 책임 총리제 마찬가지예요. 헛소리예요. 대통령이 권한을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런 거창에 붙여 책임 총리제. 그게 이제 제도를 바꿔서 말이죠. 뭐 이원 집정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이렇게 가면 총리가 법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제도 그대로 두고 대통령제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총리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언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들마다 책임 총리제 하겠습니다 해놓고 총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 총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착 달라붙는 이런 공약 이걸 꺼내가지고 실컷 쓰다가 야 이제 선거 끝나면 탈탈 털어가지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기억의 창고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 또 꺼내 쓰려고. 이건 안 되죠. 또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도 꺼냈습니다. 다당제를 하죠. 다당제를 해가지고 말이지 권력을 그러니까 특정 정당 거대 정당들이 그걸 뭐 독점하지 않고 각 정당들이 나눠서 그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왜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대통령 당선되죠. 그러면 대통령 권한 행정권을 완전히 100% 장악하잖아요. 국회는 그럼 왜 비례대표까지 줘가지고 정당들이 얻는 그 비례에 따라서 의석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당을 여러 군데 다당제로 분산시켜놓으면 대통령이 국회 갖고 놀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제. 그래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비례대표는 없애야 됩니다. 근데 비례대표를 버젓이 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또 챙기고 비례대표를 하면 누가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의 그 대표라는 국회의원직을 여러 개를 갖고 자기들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필요합니다. 왜? 국회가 바로 이것이 통치기관이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지지가 그 비율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점에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비례대표도 필요하고 왜? 정당에 따라서 그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 비율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려면 의원 내각제로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또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 여야정 정책협의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별 그럴듯한 다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다 들어봤던 얘기. 뭐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이걸 하면서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놨습니다. 정치개혁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으라는 거죠. 또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또 나온다면 그 사람 이거 지켜요. 천만의 말씀. 또 털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후보가 쓰라고. 참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양심도 없죠. 그런데 선거가 임박하니까 뭐 무슨 저 공약이든 다 꺼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요만큼이든 뭐 하나라도 표를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정치개혁, 정치개혁을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야당들과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170 몇 석 의석 가지고 지금 172석이에요. 그 의석 가지고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지금? 입법 그 과정을 이렇게 입법을 전행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혁 정신에 충만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진실한 민주 정치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 이런 식으로 실천하지도 않을 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뭐 그걸 개혁안이라고 꺼내놓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